교과서 129쪽을 함께 봅시다. 앞서 알아본 공청회, 주민회의,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서명운동하기와 같은 주민참여의 방법도 있지만 주민참여의 가장 대표적 형태는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시민단체란 뜻이 맞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나요? 시민단체는 환경, 경제, 교육, 정치, 문화,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 활동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수백 개의 일회용 컵이 가차없이 던져집니다. 썩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지난 95년 시프리온소 사고보다 더 큰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지선이 유조선을 들이받으면서 10,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다. 기름범벅이 된 바닷가에는 새와 물고기의 사체들이 속속 떠밀려 오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재앙이 시작된 걸까요? 가름이라고 있어요. 그런 군부대들 와서 작업을 거기 마시면 기름기 덕지덕지 끼는 거 가지고 오늘 뭐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이건 뭐 너무하다. 이거 뭐 뜻이 안 나네. 금방 소화돼야지. 에서 우리가 거리지만 국민들이 크게 많이 주고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지역의 경제 정책을 살피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도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가세했습니다.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 이전의 불매운동과 달리 이번엔 소비자의 힘과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옥시의 의약품을 파는지 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 그 약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개별적인 불매운동을 단체 행동으로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사회 차원에서도 불매운동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40여 곳의 시민단체들도 본격적으로 불매운동에 가세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 차례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실제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생각입니다. 일본에선 지난 2000년 유키지루시 유업이 썩은 우유를 팔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불매운동을 겪고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 기업은 아무래도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사회적 힘을 모으는 게 아닌가. 가습기 피해 가족들은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 옥시 불매운동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번 주 영국의 옥시 본사를 방문합니다. 국제환경단체와 연대해 옥시 불매운동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외에도 봉사, 정치, 문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이 다양합니다. 교과서 130쪽을 펼쳐봅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이 만든 우리마을 안전지도를 살펴볼까요? 마을 안전지도에서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이 지도에는 여성 안심기각계, 안전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청소년 우범지역 등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마을 안전지도를 만드는데 누가 참여했나요? 마을을 잘 알고 있는 각종 단체, 파출소,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에 마을 안전지도가 탄생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청소년 탈선 장소와 상습 침수 지역 등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는데 마을을 아주 잘 아는 동네 사람들과 관공서 관계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막대기로 젓자 구정물과 부유물이 둥둥 떠오릅니다. 지하철 용수가 썩어 고인물인데 이 때문에 악취와 모기떼가 기승을 부립니다. 천 바로 옆 넓게 펼쳐진 콘크리트 바닥. 여름이면 선선한 그늘이 되는 이곳은 인근 알코올 중독자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차지입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합니다. 여기 꽃공원 같은 데도 여름철에 보면은 노숙자들도 많고 우리 그 양반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여기 우리 이 뚝방 이런 데도 지금 그 벤치 같은 거 있는데 저녁 늦게 또 술들 마시고 또 있고. 대부분 오랜 토박이라 30년 거주자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용답동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마을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마을의 안전지도를 제작한 겁니다. 9개월에 걸쳐 마을의 위험 요소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지도에는 청소년 탈선 장소와 상습 침수 지역, 교통 개선 필요 지역 등을 표시했습니다. 또 CCTV 위치를 상세히 표기했습니다. 언제든 누르면 구청 상황실과 직통으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보벨 설치 구역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지도가
주민들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쓰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 침수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또 안전 기갓길, 또 학생들이 가서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장소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포스터와 소책자 두 가지 형태로 만든 용답동 마을 안전 지도는 이달 중순 용답초 등 인근 학교와 마을 내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CNN 뉴스 조성엽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살펴봅시다. 주민 참여 예산제란 무엇인가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구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6년 동안 약 270억 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역의 예산을 지역 주민의 참여로 계획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경희 엄마, 그거 들었어? 뭐? 아니 글쎄, 경기도에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가 있대. 아, 혹시 그거 주민 참여 예산 아니야? 맞다.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 그렇게나 좋은 사업을. 잠깐, 경기도 예산 중 일부는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 바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주민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주민 공모사업 심사, 주민 의견서 작성, 재정사업 평가 참여 등 공정한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준이와 친구들은 지역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준이와 친구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준이와 친구들이 찾은 지역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많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지역 문제를 찾았습니다. 예준이네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참여 절차를 아래 빈칸에 써봅시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